시장이 뭐 지표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좀 혼재된 국면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경제 최근의 지표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는요. 미국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십시오. 지표 발표들이 뭐 미국, 중국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낙관과 비관 사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좀 부진하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넉 달째 지금 하락 추세고요. 네. 숫자로는 47.7인데 기준선이 50이니까 예. 넉 달째 위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세부 지수였습니다. 네. 가격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네, 가격 지수가 44.5에서 51.3으로 네. 기준선 위로 6.8포인트죠. 그건 이제 오르면 안 좋은 건가요? 네. 예. 지금 뭐 금리가 튀었죠. 예. 이 가격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는 전체 지수는 하향됐는데 내려갔는데 가격 지수는 올라갔다. 네.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분위기잖아요. 예. 가격만 올라갔다 물가가. 그리고 좀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규 주문이 올라갔거든요. 비록 50 미치지만 42.5에서 47로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4.5포인트 상승한 부분은 우리나라 앞으로 대미 수출 좀 늘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한 달 지표지만 살짝 희망을 준 좀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뭐 예상대로 나왔지만 어쨌든 지불 가격 지수가 가격 지수가 급등한 부분이 어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주식시장을 조금 눌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제조업 분야를 보면 이렇게 부진한데요. 근데 소비도 최근에 나쁘지 않고 고용은 뭐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또 경기 침체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고용이나 소비 쪽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그 ISM 고용 지수도 어제 이제 세부 항목으로 보시면 위축됐습니다. 1.5포인트 떨어져가지고 49.1로 이제 조금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지표지만 그래도 고용이 조금 낮아졌다. 조금 사람들이 어쨌든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서 조금 그 하향 방향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뭐 2월, 3월 지표가 조금 나와야 1월 달 지표가 조금 이례적인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세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이즈였는지 아니면 올해 전체적으로 소비와 어쨌든 뭐 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성 지표인지 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의 의견은 올 중반부터 한 여름 정도부터는 실질 임금이 조금 떨어질 거다. 실질 임금은 지금 거의 2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 소득이 줄고 또 실질 임금이 줄면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씩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잉여저축도 있고 또 1월 달에 또 그 사회보장연금 이게 한 8.7% 인상해서 지급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1, 2월 달은 조금 소비가 강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한 뭐 여름 정도부터는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소비가 조금 둔화되면서 지금 임금 상승률을 조금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 체크 먼저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만 보면 경착륙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비나 고용을 보면 연착륙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설마 일부에서 얘기하는 노랜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 의회 예산국 같은 데서 뭐 전망하는 혹은 뭐 FRB에서 전망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조금 아래입니다. 네. 그래도 한 1.5% 위인데 올해 예상 성장률이 0.5% 정도잖아요. 컨센서스가. 네. 저는 뭐 0에서 0.5% 사이. 그러니까 올해 숫자로 따지는 뭐 개념적으로 경착륙이나 연착륙 이런 얘기보다도 숫자로 따질 때는 잠재 성장률을 한참 밑돌고 작년 성장률 3%, 2%를 상당히 2.1% 정도 추정되는데 작년 2.1%의 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것은 팩트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좀 논쟁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로 꺾일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한두 달 전만 해도 이게 0% 위에 조금 소폭 성장률은 낮지만 어쨌든 연착륙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지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성장률은 어쨌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저는 뭐 미국 경제를 볼 때 정말 강한 경제다. 왜 강한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조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한 거고 또 최근 한 20년간 과잉 투자가 없었어요. 과잉 투자가 없었고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또 기업이익이 최근 한 10여 년간 상당히 이익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이익이 지난 10여 년간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적된 이런 기업들의 재무적인 체력, 이익 체력이 전체적인 고용시장과 소비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올해는 조금 나쁘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덜 나쁘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는 좋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빠지면서 손실을 많이 봤지만 앞으로 좋게 본다고 얘기한 워렌 버핏의 말과 쾌를 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키워드로 경제 이야기 풀어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먼저 이번 주말에 이제 정협전인데 2개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시진핑 상기가 출범되고요. 어떤 아젠다를 제시할지가 궁금합니다. 관전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이번 주 4일하고 5일이 이제 뭐 시작하는 날이죠. 네. 정협과 전인데 양해가 시작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없지만 뭐 인사가 이제 확정되는 거죠. 지도부의 네. 인사가 확정되고 일단 총리가 리커창에서 커가 빠지죠. 네. 리창으로 네. 빠지고 예. 아무튼 경제 경험이 없는 새 총리가 조금 너무 사회주의적인 또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서방에서는 우려를 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성장률 목표를 뭐 얼마로 제시하느냐. 작년에는 5.5%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이번 양회에서는 5%대 초반 정도 제시할 거다. 성장률 목표는 사실 뭐 슬로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개혁 그리고 좀 기업 규제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고 네. 또 시진핑 3기 정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또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경기를 조금 더 살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경제 쪽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뉴스들은 이번 양회에서는 다 빠질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내수 확대 정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건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상당히 줄 거기 때문에 그 내수 확대 정책이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원래 중국의 성장 목표에 장기 목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양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어떤 쪽에서 구체적인 어쨌든 산업의 어쨌든 발전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소비 혜택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어떤 쪽으로 펼칠지 좀 주목되고요. 조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기차 쪽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 거다. 그래서 공용차의 한 80%를 향후 몇 년 이내에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고 이런 쪽으로 전기차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양회를 진행되면서 양회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뉴스로 나온 것처럼 PMI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것 같으니까 구매 담당자들이 물건을 많이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 지표인데요. 네. 중국은 그러면 올해 성장은 어떻게들 예측하? 작년에는 5% 중반이었는데 그거 이제 못했을 거고요, 그죠? 네. 올해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작년보다는 높게 나오겠네요. 네, 월드뱅크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은 올해가 한 4.3,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는 4.3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리오프닝만 갖고도 특별한 경기 부양책이 없어도 4%대 중후반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 가세되면 5%에 근접하거나 5%를 살짝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경제는 중국 경제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올해 전개될 것 같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거꾸로 전 세계 경제를 조금 지탱하는 그러한 경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던 어제 PMI가 아시아 증시를 우리 3월 3일절 연휴 때 홍콩 증시를 뭐 4% 넘게 끌어올리고 또 미국에서 중국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PMI가 52.6인데 10년 만에 최고예요. 2012년 이후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됐는데도 조금 이제 초기인데도 거기서 제조업이 돌아가고 또 건설 이런 서비스 쪽에 비제조 PMI도 56.3으로 전월비 1.9포인트나 상승했거든요. 사실 홍콩 증시가 최근에 약했는데 리오프닝 됐는데 왜 이렇게 지표도 약하고 주가도 약하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제 그러한 걱정을 좀 어제 중국의 PMI, 제조 PMI와 서비스 PMI가 좀 불식시켜줬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시면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경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쉬면서 나온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수출 쪽에서 계속 이제 부담이 되고 있던 얘기를 투자자들이 봤어요. 오늘 이제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될 요인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선방하고 있는데요. 수출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또 우리 경제는 지난번에 하느니 금통위 하면서 1.7에서 1.6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전망치 경제 전망까지 좀 함께 좀 묶어서 가겠습니다. 네,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일 수출은 뭐 한 20억 달러 정도 조금 남짓 한 규모로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YOY 전년 동월 대비로도 수출이 마이너스 7.5인데 전달에는 3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보다는 조금 일간 수출이라든지 또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좀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좀 우려하는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 반도체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대중 수출이 조금 늘 것 같고요. 조금씩 늘 것 같고 반도체는 뭐 반도체 경기에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반도체 전문가들 얘기로는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가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죠. 서버 수요가 좀 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동차라든지 또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그리고 뭐 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중심으로 또 지역별로는 중국에 지금 수출을 지금 억압하고 있고 지금 1, 2월 무역 적자를 거의 200억 달러 육박하는 적자를 지금 기록하게끔 만든 주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그냥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1, 2월에 보여준 수출 부진은 조금 최악의 지표를 지금 우리들이 보는 것이 아닐까. 조금 앞으로 연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출 지표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거나 살짝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수출이 이제 당면한 과제라 그 얘기로 오늘은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 밖에도 뭐 한국 우리 뭐 금리라든지요, 전체적인 성장 얘기는 또 추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 질게요. 주식 시장이 아니라 주식의 시장이다. 와, 이러면 이제 사실 보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뭐래? 뭐래?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은 아니고요. 뭐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뭐 수산 시장이라든지 시장이 뭐 이렇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주식을 파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우리가 지수가 어떻게 될까, 뭐 시장이 어떻게 전체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수산 시장에 가도 어떤 게 물이 좋고 가성비가 좋을지 싼지 물건은 좋고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전체 증시가 올해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장 전체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쫓아서 종목 중심의 투자를 하더라. 그리고 좋은 결과를 그래서 얻더라라는 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함의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죠? 기업을 봐야 된다. 오늘 키워드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